원고료가 한 회당 10만 원. 한 회당이요? 도망가야 되겠다. 제 자신을 속였다고 해야 되나? 저만 막 우덕 입고 있고 무기 들고 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천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직장 동료로 같이 일 안 해서 정말 키포즈가 무너지면은 애니메이션을 앞만 잘 잡아도 정박으로 가다가 무조건 변주는 한두 번씩 들어가줘야 되는. 스타일 프레임 어떻게 나오는데 잘할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뭐 찍혔을 때 너무 쪽팔리니까 쪽팔리는 거 싫어하니까. 쪽팔리면 안 돼.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암이 왔었는데 네, 숲듣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준모님보다 조금 더 웃긴 남자, 이분도 퇴비에 모죠. 모션 그래픽 디자인하는 최정환님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주시고. 부끄러워요. 재밌다고 해버리니까 또 부담되지. 그리고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본격적으로 제가 있었던 방송 OAP 모션 그래픽 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캐릭터를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주 긴장감을 좀 유발시켰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카인드울프의 우광식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광식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그냥 네.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어때요? 카인드울프 스튜디오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인드울프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고 모션 그래픽을 한 지는 한 14년 정도, 15년? 한 그 정도 된 우광식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업무 외적으로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업무 외적으로는 하는 게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출근해서 그 학원 업무랑 회사 업무 같이 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수업 있으면 수업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퇴근 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작업하고 그리고 한 11시쯤 되면 퇴근하고 요게 루틴인데 요거 말고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주말에 이제 또 따로 하는 건 이제 애견 카페 가는 거? 강아지 데리고 애견 카페 가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너무 그러면 업무도 하시고 직원 관리도 하시고 학원도 운영하시고 애견 카페도 가시고 엄청 하는 일이 많으신데 그럼 보통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평균? 요즘에는 좀 많이 자요. 요즘에는 그래도 한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그렇게 된 거고 뭐 그전에는 제가 거의 하루를 이제 이틀로 이제 나폴레옹식 수면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틀로 쪼개서 수면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이제 일쭉 하다가 오후 7시에 직원들 퇴근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고 그러고 나서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집에 5시에 들어가서 자고 요거를 원래 요게 루틴이었다가 한 요게 바뀐 지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일한 거예요? 한 5년 6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 그런 건지. 일단 일이 많았던 것도 있는데 뭔가 일이 끝나도 약간 불안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하게 되고 아니면은 기존 작업을 좀 더 디벨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 나이가 들면은 수면 시간이 치매에 영향을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제 깜빡깜빡하잖아요, 그죠? 계속 깜빡깜빡하고 사람들 이름 계속 헷갈리고 원래 안 그랬는데 지금 좀 그렇게 됐어요. 한 5년 전에만 제가 여기 왔어도 진짜 거의 스티브 잡스급으로 얘기했을 건데 지금은 에이징 커버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버벅거리고 좀 메모해오고 막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접하게 된 게 2016년도였나? 네. 졸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더 지니어스 타이틀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어마어마했죠. 진짜 와 너무 멋있다 하면서 뭐 그래서 약간 꿈을 좀 꾸게 된 계기도 있었는데 이제 모션 쪽 일을 하시면서 되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조금 포지셔닝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좀 긴장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긴장하면 어떡해요? 게스트보다 긴장하면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혹시 추구하는 작업 방향이나 이런 스튜디오 방향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웹툰 작가로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그림 그리고 캐릭터 그리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에 좀 연계가 된 것 같아요. 연계됐고 캐릭터 작업을 하면 항상 조화들 해주셔가지고 요게 내가 강점이 요거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캐릭터를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도 다들 요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친구들이라 제가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기로는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은데 뭔가가 잘못 풀려가지고 잘못 꼬여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우리 쪽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하게 되면 찾다 우리 쪽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하고 같은 직장에 들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직접 만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맞아. 중간에 이제 지인들끼리 건너서만 이제 알게 되던 네. 사이였었죠.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 듣게 됩니다. 원래는 그 엄청 힘든 그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엄청 유명한 웹툰 작가셨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음 웹툰이었죠? 맞습니다. 다음 웹툰이 제가 그거를 봤을 때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걸 한번 쭉 봤었는데 엄청 이게 내용도 그렇고 작화도 그렇고 엄청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웹툰 작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였죠? 작가로 정식으로 데뷔했다라고 했을 시점이? 일단은 나이는 한 27, 8살이었던 것 같아요. 27, 아. 8살에 제가 작가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이제 공모전에 이제 그 우수상 수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연재를 했었던 원래 꿈이 만화가였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학교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디자인 고등학교로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IQ 점프, 챔프 그죠. 이런 게 있던 때라 그때 전부 디자인 고등학교니까 주변에 다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던 친구가 그 뒤에 보면은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시스턴트 모집합니다. 맞아. 문화생 모집합니다. 맞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랑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지금도 웹툰 연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하신 일본에서도 연재하시고 그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고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 제가 누구세요? 아니,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왜 만화가를 그만뒀는지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고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그 주소로 찾아갔는데 그때 그 작가님이 계신 곳이 그 고시원 건물 빌딩 자체인데 꼬마 빌딩이었는데 고시원이었고 거기 지하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그 방과 후니까 시간은 오후 한 3, 4시 훌쩍 넘긴 시간인데 빛이 안 들어오는 그 깜깜한 지하문을 열었는데 보면은 조그만 창문 사이로 스모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모그가 들어오고 팬이 털털 돌아가고 딱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작가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불을 켜면서 이제 저희를 맞아주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들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그때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면접을 보긴 봤었거든요. 나는 만화가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원하던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학교는 가라 그래서 대학교를 갔고 그때 공모전 수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용돈벌이를 이제 그걸로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제가 포천시 공모전이었던가? 그 홍보하는 공모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상을 딱 받고 저는 그때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처음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애니메이트인가 이름. 그때 플래시로 해서 공모전을 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하게 됐다가 그때 포스트 프로덕션에 처음에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너무 이제 지옥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서울로 가가지고 짐이랑 다 싸들고 제가 원래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했는데 그때 3개월 딱 하고 그만두고 짐 다 빼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만화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제 공모전에서 이제 수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연재를 하게 됐고 그때는 이제 저는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그때 왜냐면 인기 투표가 1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인기 투표랑 심사위원 투표 그래서 이거 1등 각이네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최종 결과는 2등이 됐고 1등 하신 분이 그때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심사위원분이 이제 미생의 윤태호 작가님이랑 그 다음에 까꿍이라고 아나요? 이충호 작가님. 그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모르실 건데 모르고 IQ 점프에 연재했던. 맞아. 윤 선배님만 아실 텐데 그 이충호 작가님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해주셨던 멘트가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너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 같은 느낌이 있다. 약간 잘 짜여진 듯한 그런 기성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여러 작품들 보면서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거라 그렇게 데뷔를 해서 만화가 생활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네네. 마리오네트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럼 후속작을 안 하고 그만둔 이유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시즌 1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때 서울에서 같이 일하던 회사에서 그나마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의 한 1년쯤 만에 전화를 해서 무산에 내려왔는데 식사를 한번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마감이라서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식사만 한번 하고 가는 건데 어차피 밥은 먹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앞에 차가 그때 당시에 제가 도망쳤던 그 포스트 프로덕션 실장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부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그 형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문 열고 그 실장님이 내리시면서 했던 대사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가은 씨가 손가락 받으러 왔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큰 회사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팀을 새로 꾸리게 됐는데 그때 스카우트하러 오셨구나. 네, 맞아요. 와, 그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되게. 웹툰 작가의 수익이 되게 낮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모전으로는 돈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때 원고료가 한 회당 10만 원이었어요. 한 회당이요? 한 회당 10만 원. 왜냐면 다음 웹툰이라는 게 나가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한 회당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40만 원이 나오는 구조로 제가 1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금 같은 걸 좀 다 까먹고 이제 이제 돈이 좀 부족한데 말도 안 되네. 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신인 작가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재하는 기회를 주는 대신 비용을 조금 낮추는 요즘은 그거 없어진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아마 3개월 일을 하고 그 전에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3년 차 정도로 저를 스카우트 해주셔가지고 연봉이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막 계속 막 걸어다니면서 이거 해마라 계속 해마라 하다가 제가 결정한 거는 어차피 제가 회사 관련된 만화를 그리려면은 큰 회사에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회생활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가서 경험을 해보고 이거를 스토리로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갔다가 지금까지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작품의 소재거리를 좀 찾을 겸 맞아요. 간 거였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뭔가 돈에 조금 더 꽂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제 나름대로 정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보다는 그런 소재 같은 걸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좀 속였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맞아요. 처음 그 어시스턴트 문화생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 장면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그려진다 그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 지하실에 고문실 같은 맞아 3D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들 딱 그 느낌이었어요. 3D로 많이 만드는 그 씬.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쉽겠다.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거 진짜 인생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를 봤는데 몰입감이 엄청 강한 만화였어요. 그래서 약간 장르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제 낯선 거죠. 나랑 비슷한 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지라고 그냥 알고 인지는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한 분야에서 한번 이렇게 확 몰입했다가 나온 사람들은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이게 사실 그 작가 하셨다고 네. 이게 대본 받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연재는 서비스는 중단된 거 맞는 거죠? 중단됐어요. 근데 한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중단된 거예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맞아. 정리해 놓은 걸 봤는데 추천한다고는 돼 있는데 이제 볼 수 없다. 작가가 사라진 중간에서 나와서 그거를 제가 어쨌든 웹툰 얘기가 나오거나 이럴 때마다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클릭해봤거든요. 그거 서비스 중지되기 전까지 아마 서비스 중단된다고 메일도 왔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 중단한다고 메일을 하고 아마 중단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확인해봤을 땐 댓글에 1년째 기다린다. 5년째 기다린다. 애타겠다. 몇 년째 기다린다.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달리긴 했었어요. 간간히. 언젠간 다시 해볼 생각 없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생각이 좀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어쨌든 IP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면 스토리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거면은 원작이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 같은 거는 항상 재밌는 거 떠오르면 항상 제가 따로 막 작성을 하긴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네네네. 습관적으로 좀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 쓰고 뭐 꿈꾸다가 재밌으면 이라서 쓰고 그런 것들 한 개 몇 개가 있긴 한데 항상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아니 공통적으로 이때까지 앞에 만나본 그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것 같아. 다들 뭔가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살고 그리고 그걸 되게 즐겨 한다는 느낌? 그런 인상을 받아요. 포스트에 어느 정도 계신 거예요?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있었던 기간은 그 전에 3개월 그거 탈주한 것까지 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저랑 비슷하게. 어떤 업무 위주로 하셨는지. 그때는 저기 이제 3D 팀으로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포스트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때 이제 막 그때 3D TV가 한참 유행할 때라 막 TV 이렇게 이제 모델이 보고 있으면 갑자기 차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때 트랜스포머 열풍이라 막 차가 트랜스포머로 변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키 잡아야 될 일 있으면은 제가 좀 많이 하고 제가 뭔가 테크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테크닉적인 건 다른 분이 하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잡고 3개월하고 이제 탈주할 때도 모델링 하다가 도저히 못해가지고 탈주했었거든요. 이 두 분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셨지만
저는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아마 저기 선배님하고 저 같은 회사 또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때 딱 그 회사 딱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가려고 했을 때 저랑 연차가 비슷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총 기간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앞에 잘려 있는 기간까지 굳이 끌어다 놓으면 1년 6개월인데 사실은 이제 1년 거의 마무리하고 나온 건데 그때 제가 포트폴리오 개수가 막 15개, 16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1년치 하고 나오면은 개수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있어서 저는 되게 그때 사실 만족하긴 했어요. 나오고 나서는. 진짜 많이 배웠구나. 내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 기억 뭐예요? 이제 학생에서 그래도 실물에서 조금 한 1인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장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신입치고. 신입치고 웬만한 데서 1년 하는 거 한 3년치 정도 하니까. 네, 그때 사수분 또 잘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맞아. 또 저는 근데 이제 뭐 그래픽 팀이 아니었고 편집 팀이었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팀이 엄청 좀 더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는 팀이었어가지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리고 그때 3D 팀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밑에 층에 내려가 3D 팀 가보면은 저희보다 분위기가 더 좋은 거예요. 진짜요? 저희는 되게 도제식이어가지고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포스트 프로덕션 다니시는 분들 포스트 프로덕션 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커리어 하이가 시작된 시점이지 않았을까. 이제 방송국 정확히 말하면 CJ E&M의 TVN 브랜드 디자인 팀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죠. 네네. 여기 들어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제가 요거를 진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던전 있잖아요. 던전 가서 이제 보스 몹을 막 잡고 막 알죠? 막 P7갑 돼가지고 막 싸우다가 워프가 잘못된 거예요. 워프가 잘못됐는데 되게 상점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딱 떨어진 느낌? 그래서 저만 막 누더기 입고 있고 무기 들고 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뭔가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적응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비교가 되게 시적이다. 적응을 못하고 이제 그때 당시 팀장님하고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팀장님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좀 쉬워 보이냐? 맞아.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팀장님은 아시는 팀장님이실 거예요. 그 팀장님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어디가 사지 마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랬었어요. 근데 적응되니까 저도 나중에 상점에서 옷도 사 입고 이제 같이 거기 즐기더라고요. 상점 그 평화로운 마을에 같이 즐기게 되는. 그때 당시에 계셨던 팀장님이 새로 오시고 뭐 워낙에 이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셨어요. 그 팀장님이 저 계셨을 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결과물도 되게 좋게 나오고 윗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아무튼 좀 뭐랄까 일은 힘들게 하지만 결과물이 좋아서 인정받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팀장님으로 오니까 아마 강식님이 계셨을 때보다 저희가 더 행복한 나라였었나 봐. 그 팀장님 오셨을 때 갑자기 이제 너무 뭐랄까 그 챌린지가 많은 거죠. 그치. 이렇게 빡세도 돼?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물론 되게 좋은 결과물들 그 덕분에 많이 남기긴 했지만 그랬었는데 강식님은 그것조차 맞아. 구르메를 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맞아. 업무 형태의 차이는 좀 어땠어요? 업무는 저기 브랜드 디자인 팀에 들어간 이후로는 사실은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은 기획도 원래는 위에서 스토리보다는 게 다 나오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어야 됐다면은 방송국에 들어가고 나서는 기획도 제가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톤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재밌었어요. 마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물도 좀 잘 나왔던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해줬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인 1작업 약간 그런 느낌? 다른 팀 분들도 거의 1인이 1프로젝트 맡아서 한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네. 저희도 비슷했죠. 그죠? 근데 그 작업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저도 비슷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선배님 퇴사하고 나간 자리에 제가 그 의자에 딱 들어갔거든요. 몰랐죠? 알고 몰랐어요. 선배님 나간 자리에 제가 퇴사자 나갔으니까 들어와 해서 제가 가방 메고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네. 그리고 선배님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CJ 오셨을 때 저기 그때 민주 선배님이랑 같이 인사하고 했을 때 저랑 인사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기억 안 나죠? 그때 소개시켜줬었죠. 이게 맞아. 새로운 에이스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구 에이스 가고 신 에이스 왔다. 그때가 이제 제가 영상 처음 뵀을 때. 그때 되게 늦은 시간에 갔었었는데. 맞아요. 항상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 장난삼아 얘기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야근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야근 수당
ENM 통틀어서 제가 제일 많이 봤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긴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야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어서 했던 거라 사실은. 맞아, 거기를 야근을 강요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남아가지고 욕심 부리고. 네.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작업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작업이 최근 작업이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작업들이라서. 그때 아마 작업을 하셨던 더 지니어스, 삼시세끼 요 그 시점에 있었던 작업물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리드미컬에 올라왔을 때 댓글이 맞아요. 막 폭발적으로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캐릭터를 이렇게 쓰는데 혼자 작업할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느낌은 어땠어요? 이렇게 와 기분 좋다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아 이런 걸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다. 하긴 근데 다음 웹툰에서 너무 더 많은 성원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 댓글 한 10개 별로 감흥이 없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브랜드 디자인 팀에서 일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의미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 그 지니어스가 제일 의미가 있긴 했는데 왜냐면 그거를 제가 거의 패키징을 들어간 게 그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모션 그래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토탈적으로 작업을 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첫 작품이었고 이제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뭐 로고 디자인부터 그다음에 룰 관련된 영상이랑 여러 가지를 혼자 처음으로 다 만들어냈던 거라서 그거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 비슷한 정정현 PD님 작업을 이제 했을 때 룰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양 자체가 진짜 방대하더라고요. CG 작업이. 네네. 그걸 이제 혼자 다. 맞아요. 그때 혼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룰 영상이라는 걸 처음 만드는 거였는데 사실 레퍼런스 같은 게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죠, 그때 그죠. 비슷한 어떤 톤의 작업이 없었어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고민해도 안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추석이 바로 있었던가 그랬었거든요. 룰 영상이 이제 정확히 추석인지 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긴 휴가를 지낸 다음에 첫 방이 오픈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CJ ENM은 저기 출퇴근할 때마다 이거 출입증을 끊고 찍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퇴근하시고 저는 원래 야근을 많이 하니까 다들 퇴근하실 때 전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집에 안 들어가고 위쪽에 수면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자고 내려와서 일을 하고 그거를 그 연휴 내내 했던 거예요. 주독하다 진짜. 연휴 내내 하고 작업을 끝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고 나온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잘 됐냐 그래서 다 했다. 그리고 그때 딱 보여주고 명절 끝날 때 다 해놓은 거예요? 네, 다 했다. 다 잡았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 그냥 뭔가 그게 그때 당시는 그 어쨌든 오프닝 영상이 조금 더 메인이고 조금 핵심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연휴기가 내내 거기에 있었던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혹시나 이게 막 일반적인 연휴가 아니라 막 명절이다 보니까 문을 잠글까봐 제가 집에를 안 갔었거든요. 그게 걱정돼서? 네, 와, 되게 지독하다 진짜.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뭐 밤새 일했습니다. 뭐 내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겠네요 지금? 네. 그거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딱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엄청 호응을 얻었을 때 한 번쯤 말하고 싶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걸 왜 얘기 안 하고 인사고가 반영할 때라도 약간 생색내고 싶어지는 게 근데 저는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뭐 월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찔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작업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조금씩 잘한다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뭔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잘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냥 오히려 완벽하게 그냥 쉽게 하는 쉽게 한다는 그거 이제 천재병 걸린 거 있잖아. 난 원래 천재인데 노력을 안 하는 원래 천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런 사람이 직장 동료로 같이 일 안 해서 정말 대단하고 싶다. 아니 왜냐면 알 거 같거든. 직장 동료들은 이 사람이 휴일 끝났는데 이만큼 해놨다는 거 보면 분명히 이제 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면실에서 연휴 내내 잘 수가 있지? 수면실이 좋긴 해요 거기. 맞아요. 쾌적해요 수면실. 수면실 있고 샤워실도 있고. 맞아. 엄청 좋은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그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 시절에 일했던 사람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떻게든 해낼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 저희도 일을 의뢰하면은
카인도프 강식님한테 맡기면 일단은 그냥 그 부분은 신경 아예 안 써도 돼요. 그게 너무 되게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절대적인 이제 믿음이 없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정환님도 마찬가지죠. 아, 네. 이제 프리랜서 한 4, 5년 하시면서 좀 네.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오히려 회사 때보다 뭐 좋았다거나 하는 것도 일단은 있을 거예요. 좋았던 거는 역시나 이제 월급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수익적인 면이 좋으니까 그게 좋았고, 그때 한참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때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이제 이때까지 고생한 거를 보상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공부도 사실 거의 안 하고 그때는 이제 일을 하면은 수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면 해외에 놀러 가버리고 그 생활을 계속 반복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지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긴 했었어요. 프리랜서로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네. 같은데 굳이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뭔가 업계 흐름이랑 제가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던 찰나에 이제 주변에 지인분께서 회사를 오픈을 해서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오픈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 팀원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걸로 결국은 이어지는데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뽑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어요? 일단 이때가 제가 처음 회사를 운영했을 때가 진짜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쨌든 온전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스케줄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작업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딱딱딱 들어왔는데, 회사를 딱 오픈하고 이제 직원들이 요만큼 더 들어오니까 일을 요 정도 더 늘리고 뭐 요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스케줄을 딱 짜면 되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뭐가 나오지도 않고 결과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그 디자이너로서 일을 처음 배우듯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작업을 하는 방식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배우는 약간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맞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원래 업무 자체를 좀 헤비하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직원들도 막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도 헤비하게 하니까 직원들도 제 눈치를 봐야 되고 같이 헤비하게 하고, 되게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회사를 뭔가 운영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시절이 딱 요 시기. 맞아. 너무 미숙한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힘들었었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진짜요? 네. 아니잖아요. 저도 진짜 진짜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나는 이 친구한테 되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고 뭔가 얘네가 퍼포먼스를 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그 정도만 이제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내 생각과 달랐던 거죠. 내 기대보다 이 친구가 받아들인 부담감이 너무 컸다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그 정도 실력이 안 됐다거나 뭐 이제 아니면 나랑 이제 합이 아예 안 맞는 사람, 상극인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퍼포먼스가 안 나서 나도 실망하고 그 사람들도 실망하는 경험들을 몇 번 이제 하게 되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거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내 요때 얘기인가? 제가 요때 이거 한참 힘들 때 그때도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였어가지고 영민 선배도 많이 뵙고 다른 선배님도 많이 만나 뵙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뭔가 나는 이제 직원들한테 막 잘 안 되고 이러면은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는 주변 상황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영민 선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도 안 내고 막 인자하고 막 그러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 그 생각도 했어요. 나는 이거를 운영할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그때 그 생각도 같이 겹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배들 만나도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영민이는 유비고 너는 여포인데 너가 유비를 어떻게 따라가냐,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했었던 것 같아요.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미지가 아주 좋아. 정환님은 어때요? 지금 프리랜서 4개월 차의 삶이? 4개월 차요? 사실 저는 좀 그냥 저도 전 대책 없이 나온 편이라서 일단 쉬어야지 하고 나왔는데, 뭐 감사하게도 일을 주셔가지고 일을 그냥 하면서 하다 보니까 4개월 속절없이 흘러버렸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그래서 뭔가 쉬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근데 계속 거의 그런 패턴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하자고 하고, 정환님이랑 일을 하는 제 지인들을 보면은 정환님 슈베모에 데리고 있었을 때 너무 좋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일하기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책임감도 제가 있고. 지금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갈 때 얘기 좀 해요. 저희 같이. 뭐 제가 봤을 때 뭐 인생에서 가장 고비였던 시기는 다 얘기해줬던 것 같고. 아 고비 있어요. 고비. 고비 있어요? 고비 있어요. 어떤 고비가 있었을까요? 제가 프리랜서 할 때 건강 관리를 워낙 안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암이 왔었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건강검진도 해주고 해서 항상 체크를 했었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같이 프리랜서 하는 지인께서 계속 같이 한번 가자고 혼자 가기 싫다고 계속 가자고 하는 거를 제가 억지로 이끌리듯이 갔는데 검사를 이제 하면은 보통 이렇게 검사지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빨간 테이프 같은 걸 딱 붙이면서 선생님한테 다시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조직 검사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커튼 치고 바로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주사기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제 인생의 위기라고 하면 위기인가 뭔가 좀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요 갑상선의 절반을 도려내야 되고 그리고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이쪽으로 좀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로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네. 만약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좀 후회되지 않게 뭔가를 더 해보자 이런 건 있고 그건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맞아, 나도 그 생각 맨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가 핵폭탄이 떨어져서 알림이 딱 울려. 그러면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도 항상 생각하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룬 게 많아서. 이런 게 많고 잃을 게 많아서. 벌린 일이 많거나. 그래요? 저는 제 그 의연한 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저도 계속 심지어 여기 카메라 많이 샀는데 이거 다 은일에 다 팔고 죽어요. 이거 제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처분 어떻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다 적어놔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런 거 다 하시는구나. 나도 그거 하는데. 뭐 하드는 어떤 걸 포맷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나 프로젝트 맞아. 이거 내가 없을 때 맞아. 직원들이 내 거를 이어받아서 마무리하고 이제 퇴직금 안 되면은 PC 다 가져가요. 맞아. 너는 퇴직금 얼마니까 이것만 가져가. 맞아. 저도 그런 얘기 항상 해요. 너 선생님 컴퓨터 좋으니까 요거 챙겨가고 이 자리 컴퓨터 꼭 챙겨가야 돼. 이런 얘기 항상 하는 거 같아요. 맞아. 똑같구나. 맞아. 장안의 화제인 카인드루프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제일 중요한 파트인가요? 네,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 현재 반응은 네. 뭐 어떻습니까? 기대한 만큼인 건지. 반응은 진짜 좋은데 저희가 최근에 오픈했던 클래스가 진짜 정원이 다 마감되기까지 딱 30초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강 신청합니다. 마감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두 번째 한 건데 그때가 한번 이제 슈퍼베리모어에서 세미나 해주실 때 그때 이제 그 정도로 빨리 마감이 됐는데 요번에도 되게 빨리 마감이 되면서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죠. 주식 상장되면 와 이러면서 그 달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야 마감됐다 이러고 막 정확하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빈말을 안 하는 타입이라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수업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선생님들이 지금 딱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한 씨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수업이 열리면은 이제 강의실이 모자랍니다. 저희가 그쵸. 강의실을 좀 대형 강의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강의실을 좀 키워야 되는 상황이긴 해서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클래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은 항상 새로 가르치거든. 작업을 가르치는데 어떤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어떤 좋은 클래스에서 강의를 듣고 오든 어쨌든 저희 방식대로 작업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뭐 강의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작업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직접 가르쳐가지고 바로 그냥 데려다가 쓰는 건 어떨까라는 거에서 처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그 기술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부에서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주면 월급 외적으로 또 강사 수익도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 쪽으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매칭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오픈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구상만 가지고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한테 계속 요청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업종에 있는 클래스들이 아카데미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뭔가 좀 아무래도 사전 조사도 하면서 우리만의 좀 차별점을 가져가야겠다라는 부분들, 네.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겠다라든지 네. 혹시 뭐 그런 거에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차별점은 현업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동시에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가장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
저희 강사님도 포트폴리오만 보면 알아요. 아, 이거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섭외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이쪽 업계에서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거기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컨택을 드리고 이제 그분들을 모셔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수업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다른 어떤 커리큘럼이나 클래스보다 안 좋거나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면 바로 폐강을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강하고 다른 쪽이 더 좋으면 다른 수업을 들으면 되지 굳이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마인드로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진짜 자부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수업의 퀄리티, 네네네. 강사진의 화려한 강사진. 맞습니다. 네네. 약간 그 뭐지 해커스 어학원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자막 대빵만하게 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이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그 유명한 강사진을 섭외할 때 네네. 어떤 식으로 그 컨택 네네. 포인트 그러니까 좀 베네핏을 네네네. 말씀하세요. 학원에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든 수익을 합쳐도 저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작은 상황인 걸 제가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뭔가 강사님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클라이언트 잡하는 것도 있고 네. 학원에서도 어쨌든 일부 수익이 또 발생하고 네네. 이게 조금 그 스트레스가 좀 분산이 되는 네네네.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쪽 또 강의는 그 강사님들의 대우를 좀 좋게 해주면서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는 여지도 네네. 좀 생기는 거고. 네네. 제가 처음에 학원 오픈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이 가장 걱정한 것들이 그 공무원 그 선생님들 보시면은 막 욕하고 그러신 분도 계세요. 학생들한테. 이 정도 할 거면 때려치워 고향으로 내려가 막 하시는 분,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실장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도 그거 걱정했거든요. 나도 제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그거를 이게 뭔가 삭히지 못하고 나오는 성격이라서 학생들이 작품을 그렇게 해오면 그렇게 나오면 어쩔까를 진짜 제일 우려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오픈하고 보니까 천사 선생님이에요. 진짜로. 학생들이 조금 못해왔다고 해서 제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그래 안 나더라고요. 화는 안 나고. 나한테 피해 오지 않으면 화 안 나지. 화가 안 나고. 그리고 어쨌든 학생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화낼 필요도 1도 없고 막 더 막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막 너무 안타깝고 막 그런 마인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됐구나, 이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수강생들을 좀 이제 만나 보셨을 텐데 네. 그 좀 취준생이나 아니면 현업자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점이나 아니면 뭐 필요로 하는 점들 좀 느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학생들은 지금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고 내가 이 포포를 제작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힘들어하는 지점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지금 만든 포폴은 포폴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포폴과 다른 형태의 작업을 진행할 때 내가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취준생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인 것 같고 사실은 공부하는 거 말고는 저는 사실은 딱히 왕도는 없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요즘 또 워낙 기본적으로 퀄리티들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이게 3, 4년 전에 제가 와, 이 친구 정말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봤던 직원들 포트폴리오를 지금 보면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시기에 무슨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허들이 되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안 하면은 이제 취업을 못 하는 건가? 맞아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면은 될 것 같은데라는 이게 수준이어야 되는데 맞아. 섣불리 시작하기조차 되게 힘든 그런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그 비슷한 느낌의 작업물들이 많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맞아. 저도 그거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3D로 어느 정도 실사화된 때깔과 뭐 적당한 이제 애니메이션들 쪽으로 너무 뭐 확 편중돼서 올라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맞습니다. 2D 그래픽 쪽 애니메이션 에펙을 진짜 잘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감각적으로 연출적으로 쭉 하는 데는 이게 점점 묻혀가는 느낌. 맞아. 이게 진짜 재밌는 현상인 게 예전에는 이런 3D로 실사 렌더를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2D 관련된 디자인 작업물들이 엄청 많았어요. 모션 그래픽 업계에서. 근데 3D가 그렇게 뭔가 인기를 조금씩 얻고 붐을 타기 시작하면서 3D 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고 예전에 작업하던 재밌는 작업들은 거의 사라져버리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는 뭔가 이게 이 업계 자체가 뭔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표현 좋잖아요. 공감이 돼가지고 표현 좋은데 너무 좋아서 그렇죠. 가장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좀 되게 감동 있었던 게
그 오디너리 포크라는 회사가 작업을 엄청 잘하잖아요. 네네네. 2D 아웃풋에 인상을 많이 주던 작품들을 네네. 했는데 그거 얼마 전에 3D로 패턴이 막 돌아가는 맞아, 작업들을 맞아. 했는데 전 이거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2D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탄탄하고 연출이나 움직임을 잘 연구하는 팀들이 3D로 살짝만 넘어와도 이렇게 되게 감각적이고 맞아요. 못 보던 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맞아. 너무 이제 한쪽으로 편중된 거 아니냐. 맞아. 이거를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뭐 너무 아이돌 댄스 위주의 맞아, 이제 맞아, 가요 맞아. 그쵸 웰메이드에 돈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에 막 바른 것 같은 게 많은데 한쪽으로는 이제 밴드라든지 전혀 다른 장르들도 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 딱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그 얘기 해야 돼요. 근데 또 너무 이제 시장이 원하는 작업물도 그런 거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학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의 결과물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갇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모션 그래픽 디자인 쪽이고 모션 그래픽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 쪽, 아트워크 쪽 이런 쪽도 더 관심 많이 가진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취준생들.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애니메이션 되게 잘 잡으시고 뭐 빠르게 많은 양을 막 잡아주시는데 꼭 지켜야 하는 뭐 지점이라던가 뭔가 필살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 작업 들어갈 때 키포즈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키포즈가 무너지면은 애니메이션을 암만 잘 잡아도 멋스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키포즈가 무조건 잘 나와요. 키포즈를 잘 잡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드로잉을 많이 해보면은 사람의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고 골반이 어떻게 틀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키포즈를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신 분한테 작업을 시키면 테크닉적으로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포즈들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포즈가 잘 나오면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잘 나옵니다. P포즈라는 거는 제일 메인이 되는 가장 멋진 포즈들? 네네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뭐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약간 어깨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들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르듯이 그냥 그런 어떤 인체의 어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포즈를 잡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작업을 잘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아트웍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봤지만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올라오는 속도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히려 제일 빨리 올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네네. 바이블, 정석 네네. 뭐 이런 게 일단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서바이벌 키트였나? 그거는 너무 다들 잘 하시는 거라 가지고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엄청 어릴 때 나왔던 건데 일단은 저도 그거를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뭐 디즈니의 12가지 법칙 요 정도는 기본으로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모션 그래픽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 도달할 수 있다. 원래 애니메이션 할 때는 자기 모습을 촬영을 해서 레퍼런스로 쓰는 게 가장 맞는 거긴 해서 근데 이제 모션 디자이너들한테 그거 촬영하라 그러면 많이들 부끄러워들 하세요.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연기하는 것도 어색해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모션 그래픽이랑 애니메이션 업은 원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업이었는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좀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촬영을 많이 해서 직접 보면서 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연출도 화려하게 잘 하시는데 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기법이라던가 아니면 또 카메라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뭐 가장 신경 쓰는 카메라 잡을 때 그런 네네. 부분이라던가 혹시 팁을 일단은 예전 초창기 때 작업할 때는 정말 그냥 카메라를 최대한 트랜지션을 많이 쓰면 멋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억지로 막 집어넣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모든 걸 다 트랜지션으로 만들어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저기 슈베모 얘기를 하면은 좀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다른 분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제가 되게 그게 궁금했어요. 영민 선배가 작업할 때 중간에 인서트 컷을 썰어 넣는 걸 잘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었을 때 어떻게 저거를 트랜지션이나 이런 걸 안 넣고 저렇게 컷을 넣었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출적으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서트 컷이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효과적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스매싱으로 컷이 붙어야 되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듬 바꿔줄 때 트랜지션으로 쭉쭉 하다가 리듬 한번 바꿔줄 때 그냥 완벽하게 단절된 컷으로 한번 넣어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스타일 프레임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봐라고 하면은 되게 어색한 부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리고 뭐 레퍼런스로 뭔가 어떤 특정한 그 구간의 연출을 내가 카피해서 막 붙이다 보면 이게 뭐 A라는 작품 연출법, B라는 작품 연출법을 내 작품에 다 섞어 보다 보면은 진짜 짬뽕처럼 나오는 작품이 어울리지도 않는 트랜지션 쓰고 웍 쓰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상황에 맞고 컨셉에 맞는 연출 방법을 찾는 게 진짜 많이 봐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건 것 같아요. 템포를 좀 갖고 노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트랜지션 쏠 땐 써주고 네. 정박으로 가다가 무조건 변주는 한두 번씩 들어가줘야 맞아요. 되는. 네, 네. 조금 더 재미있게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맞아요. 뭐 그 정도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컷들도 이게 그냥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트랜지션을 조금 더 고급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모션 그래픽 하는 분들은. 근데 맞아요. 사실은 컷도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컷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것들 잘 공부해서 모션 그래픽이 잘 녹여주면 또 그것도 좋은 작품이 되게 맞아요, 많이 나오고. 맞아요. 속도가 되게 빠르시다고 느꼈는데 맞습니다. 네, 작업해 주시는 속도가 진짜 빨라, 진짜. 네. 그때 한번 또 네. 같이 네네네. 할 수 있어요. 되게 그때도 맞습니다. 일단은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작업을 빨리 하는 게 일단 시간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한데 절대적으로.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넣는 건데 약간 레이어링 방식을 좀 활용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컷이 한 모션 그래픽이 짧으면은 한 10컷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김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김밥 하나에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계란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꼼꼼하게 말다 보면은 이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10컷이라 그러면 김 10개를 먼저 하나하나 먼저 깔고 그리고 밥을 하나하나 다 깔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안정감이 와요. 마음에 안정감이 오면서 이제 요 정도 작업이 됐고 요 정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김 몇 개가 계란 몇 개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계획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시간 분배가 되게 효율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한쪽 뭐 중요한 한두 파트에만 몰입돼가지고 그쪽만 퀄리티가 확 좋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퀄리티가 조금 낮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했을 때 획기적으로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불안감이 없어진다는 거. 애니메이션 할 때, 모델링 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 할 때도 일단은 더미로 먼저 쫙 올린 다음에 캐릭터들도 아직 디자인이 안 됐더라면은 더미 캐릭터 먼저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씬을 한번 쫙 다 열어놓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딱 시야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확실히 시간 분배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신입분들이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한테 연출을 시키면 네네. 똑같은 네네네. 그 상황이 반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내가 좋아하는 씬만 맞아. 하고 맞아. 나중에는 여기서 체력을 다 쓴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막 맞아요. 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빠져있고. 모르는 거니까 영상은 어쨌든 이 긴 호흡을 봐야 되는 프로젝트여서 되게 좋은 꼭 필요한 참고점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긴 그쵸. 한데 근데 저는 가끔씩 저도 네네. 이 씬을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이 컷이 그러면은 중간에 쭉 하다가 네네. 일단은 그 씬 먼저 잡을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을 때는 해야 돼, 사실은. 너무 만들고 싶을 때는 해야 되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 이게 뭔가 스케줄링도 되게 잘 되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앞에랑 뒤에부터 해서 이렇게 네네. 가운데로 쪼여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시선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납품하는 그걸 보면은 이 엔드에 들어가는 무언가 결론을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먼저 달라고 할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얘를 먼저 그냥 끝내놓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혹시 로고에 대한 뭐 아니면은 엔드 모션에 대한 뭐 달릴 수 있으면 얘 보내주고 맞아. 낼 거 할 거 하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부터 쪼여오고 한 3분의 2 지점에 뭔가 하나가 터져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에 조금 더 힘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는 컨펌할 때도 보면 이렇게 처음 딱 밑그림을 다 해서 가져오면 얘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하겠구나라고 그때 한눈에 보이거든요. 맞아. 얘가 지금 여기서 약간 헷갈려하는 것 같네라는 게 보여요. 그럼 그건 피드백 주기도 좋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잡았고 그래서 스타일 프레임 어떻게 나오는데 잘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렇게도 하고 있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피드백을 줘야 될 때가 네네네. 생기면서 너무 네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막 이제 네네네. 그럴 때 이제 어떤 게 어려워요? 그냥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네.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있지만 이게
맞는 건지도 뭔가 네. 모르겠고 해서 네.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되는지가 좀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랑 협업을 이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뭐 맨날 피드백만 받고 그 반영하던 일만 하다가 네네. 어떤 뭔가 그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지가 좀 뭐 궁금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 그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가 피드백을 줬을 때 이거를 듣는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빠한다든지 혹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기도 한데 이제 복합적인 것 같은데.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은 사실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T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바로 아웃이 나오는 느낌이라 딱히 고민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 작업자가 원하는 톤이 조금 다른 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맞아, 이거를 그럴 때가 계속 있죠. 하고 싶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지정해준 작업 톤으로 안 하고 계속 원하는 톤으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때는 전 얘기해요. 이거 기존의 이 작업 톤 때문에 이게 많은 분들이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이 결과를 도출해서 이 느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맞아. 이 느낌으로 가면은 나중에 또 고생한다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고 그냥 저는 얘기해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책임지고 끌고 가는 사람이 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뭐 이쪽 방향인데 자꾸 뭔가 이쪽 방향으로 안 오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결과물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네가 원하는 방향과 네가 잘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에 맞는데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따라와 줘야겠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너무 다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막 편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클라이언트랑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소통을 했고 이렇게 하기로 우리 가기로 했는데 너는 이 시스템을 모르잖아. 그럼 일단 남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나랑 별로 연차 차이도 안 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약간 강요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일단 탑재가 됐으면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한 방향성에 날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룩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회의를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 히스토리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조금 더 멋지겠는걸?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자기만의 생각인 거니까 그러지 않게 좀 잘 설득을 해야 되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막 갓 나와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연차라든지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날 텐데 그게 조금씩 벌어지면은 그때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것도 좀 있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경력으로 그냥 눌러. 카인드 울프에서 작업하시는 그 텍스처링 같은 게 좀 되게 특이하고 카인드 울프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한 혹시 팁 같은 게 있을지. 저희 노드를 복잡하게 짜는 걸 안 좋아하고 왜냐면 노드를 복잡하게 짜면 당연하게도 렌더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뭐 마스크 같은 것도 그렇고 노드로 많이들 해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최대한 UV를 펴서 그림을 그리면은 렌더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이 당연히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마스크로 만든 거랑 손으로 그린 거랑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첨가해서 만들면 렌더 시간은 무조건 빠르고 툰 작업하면은 어지간해서는 30초는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일단 1분 이상 넘어가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마스킹 작업 마스킹 없이 그냥 다 올리고 뭐 노멀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서 쓰신 거예요? 특히나 툰 작업할 때는 노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거의 그냥 그림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분량이 많다든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 정도는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손으로 직접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작업에서 그 텍스처링에 들어가는 시점 혹은 시간, 투여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보통 뭐 100%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텍스처링 하는 것 자체 요즘 또 툴도 워낙 잘 나와 있고 서페를 쓴다든지 UV 피는 것도 요즘 너무 간편하게 잘 펴져서 그렇게까지 오래 뭐 따로 시간을 재는 정도였던 그런 시간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네네. 이전에 저기 그 에스파 작업했을 때 저희가 텍스처링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 캐릭터 하나 하는데 한 30분 정도면은 뭔가 여유 있게 충분히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너무 강신님 입장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 요번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 직원 친구가 한 명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빠르게 지금 테스트를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저희는 어쨌든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 배경에 대한 어셋이나 혹은 이런 거 작업하실 때도 주로 손으로 올려서. 맞아요. 배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제가 진짜 일일이 다 그렸거든요. 일일이 다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어쨌든 웹툰을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진짜 거의 직원들한테 좀 맡겨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렇게까지 막 능숙하게 그리지는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다시 했는데 요즘 AI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AI로 많이 만들고 약간의 수정을 거치는 정도? 그 정도로 해도 충분히 제가 그리는 것보다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은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I 툴은 어떤 거 쓰세요? 예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파이어플라이어로 그냥 조금 하려고 어쨌든 어도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AI 툴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분명히 더 잘 만들어 줄 거다라는 확신이 좀 있고 또 역시나 이제 구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을 하는 카인드 울프 그 스튜디오는 앞으로 어떤 스튜디오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은 저기 슈베모랑 합병을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 사실 이거 농담 삼아서 얘기를 좀 몇 번씩 했던 거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덩치가 조금 더 커지면은 제가 진중하게 말씀드리겠다 장난 삼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컨텐츠 사업을 조금 진행을 조금 본격적으로 좀 해볼 거라서 그쪽으로 조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항상 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는 이미지가 하나는 이제 뭔가 팝업 스토어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캐릭터나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항상 그리고 있는 건데 언젠가 우리 IP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이런 공모전 같은 데서 이제 수상을 하는데 이제 같이 참여한 직원들이 수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뒤에 빠져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 그런 그림들 되게 구체적인 특정 상황을 상상하시네요. 그것들을 딱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약간 영광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하나 딱 캡처해놓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나를 딱 맞춰가는 네. 맞아요. 독특한 약간 목표 달성 방식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네요. 윤광식님에게 애니메이션이란 어떤 의미인가? 그냥 한마디로 무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기. 정말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하는 스튜디오랑 저희랑 이렇게 붙여놓으면 저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모션 그래픽 업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애니메이션인 것 같고 저희가 렌더를 뭐 그렇게 잘한다거나 다른 회사나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뛰어나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어서 그 중에 그나마 차별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딱 요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그 시장에 던져졌을 때 딱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무기인 거죠. 무기 말씀하셨던 것도 좀 많이 와닿아서 나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본인의 무기는 지금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큐티뽀짝?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무기가 뭘지. 긴 시간 이제 강식 실장님, 카인드 울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모션 그래픽 안에서는 되게 특수한 분야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좀 잘 들었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차에 다시 뵙도록 하고 이만 인사하겠습니다.